솔직히 요즘 게임주 얘기하면 다들 한숨부터 나오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자료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최근 게임주 성과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셨을 텐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섹터를 다시 봐야 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 정말 다시 한번 믿어봐도 될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그 근거가 되는 매력적인 가격,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구조적인 마진 개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최대 수혜주는 과연 누구일지 최종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시장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 게임 섹터를 돌아볼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전체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반등의 3대 축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첫째, 지금 주가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즉 밸류에이션. 둘째,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구조적 마진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이끌 모멘텀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바로 게임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 뼈대인 거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현재 게임사들의 주가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이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장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게임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심지어 2020년 팬데믹 때도 최대 하락률이 가장 낮은 섹터 중 하나였어요. 왜냐? 게임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외부 경기랑 크게 상관없는 대표적인 실내 취미이기 때문이죠. 지금 주가는 충분히 낮아져 있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매력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 그리고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구국의 정책 변화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수익성 개선입니다. 이건 무슨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게임 산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앱마켓의 절대적인 규칙, 바로 30% 수수료로였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100원을 벌면 30원은 그냥 플랫폼에 줘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30% 단일 요금제에서 벗어나서 신규 유저냐 기존 유저냐에 따라 15%에서 최대 25%까지 수수료를 다르게 매기는 좀 복잡하지만 훨씬 유리한 구조로 바꾼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5에서 10%포인트 정도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장 2026년 6월에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2027년 9월이면 전 세계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다 나온 확정된 미래라는 거죠. 이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모바일 게임의 영업이익률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의 한 축인 구글이 움직였다는 건 경쟁사인 애플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애플까지 이 흐름에 동참한다? 그럼 게임 산업의 수익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과실을 과연 누가 가장 달콤하게 맛보게 될까요? 이제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 개선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지 확실하게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입니다. 와, 정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2027년 예상 영업이익 개선율을 보면 넷마블이 무려 19.8%로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뒤를 데브시스터즈, 네오이즈, 웹젠이 따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은 효과가 1%도 채 안 됩니다. 똑같은 정책 변화가 회사별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각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비중이 높아야 하고요. 결제가 자주 일어나는 캐주얼 게임이 유리합니다.
또 신작을 자주 내서 신규 유저를 계속 끌어모으고 다른데 로열티 줄 필요 없는 자체 개발 게임 비중이 높을수록 수수료 인하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와닿도록 직접 비교해볼까요? 이 표는 최대 수혜 기업인 넷마블과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은 NC소프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넷마블은 모바일 매출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라서 아끼는 수수료만 무려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을 3%포인트나 끌어올리고 최종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개선시키는 효과를 내는 거죠. 반면에 NC소프트는 개선율이 7.7%에 그칩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걸 어떻게 명확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니, 시장 성장은 멈췄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비유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게임 산업을 중고차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외관은 똑같지만 구글 수수료 인하라는 공짜 연구 엔진 업그레이드를 받은 겁니다. 차의 연비와 성능, 즉 이익률이 영구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렇다면 이 차의 가치, 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회복되는 게 너무나도 논리적인 결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장 둔화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이건 어느 정도 타당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점까지 무시하면서 주가를 이중으로 할인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평가라는 거죠. 이제는 과거의 적정 피어 수준이었던 15배에서 20배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의 단기적인 관점이었던 트레이딩 매수에서 이제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완전한 매수, 즉 바이로 말이죠. 이건 분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석을 통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 최선호주는 바로 넷마블과 조이시티입니다. 이제는 망설일 때가 아니라 게임 섹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마진 개선이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게임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을 다시 돌리고 섹터 전체의 가치를 다시 쓰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